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 1강으로서 교통사고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진도를 이렇게 나가도록 할 건데 먼저 불법 행위에 대해서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괄적으로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보험을 공부하는데 불법 행위가 왜 처음에 나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불법 행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자동차 사고라는 거를 보면 사고 유형이, 자동차 사고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냐 하는 거죠. 자동차와 자동차 간의 어떤 충돌 접촉 사고가 있을 수 있겠고, 그 사고는 자동차와 자동차 간의 사고는 어느 누군가의 과실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이 되겠죠. 자, 그 과실에 대해서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이 됐다 또는 과실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했다 했을 때 그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 하고 있는 규정이 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민법의 750조 불법행위에서 그 책임에 관한 것을 규정을 하고 있다. 자, 자동차 사고가 과실로 인한 사고 유형이 또 있는가 하면 또 자동차로 인한 사고 형태를 또 본다면 예컨대 자동차를 세워놨는데 화재가 발생해서 또 다른 사람의 재물을 또 손상시켰다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역시 민법에 그와 관련된 법이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민법 제7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이라는 부분이 있게 되고 또 내가 운전기사나 또는 직원을 시켜서 운전을 시켰는데 그 사람이 사고를 냈다 했을 때는 사용자 배상 책임이라는 민법 7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 배상 책임이라는 것 때문에 역시 이 배상 책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민법에 그런 내용이 이제 규정이 되어 있다 하는 부분이고 또 때로는 고속도로나 또는 도로에서 산책 나온 또는 어떤 이유로 나왔는지 모르지만 동물과의 자동차와의 사고에 있어서도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점도 있겠지만 동물을 점유하는 자 또는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자 관련되는 자들이 역시 과실이 경합해서 사고가 발생이 되고 크게 보면 동물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규정도 적용이 되겠지만 또 그런 경우에는 민법 7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불법행위자 책임관계도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책임을 어떤 자동차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이 돼서 책임을 지게 됐을 때 그로 인한 경제적 분한을 해소하고자 만든 것이 보험제도죠. 그래서 자동차 보험을 이해하고 또 자동차 보험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라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재에서도 불법행위에 대한 내용이 처음에 언급이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불법행위 규정을 좀 한번 제대로 한번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법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뭐냐?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 법률이 그 본질상 허용할 수 없는 행위,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정확하고 가장 명쾌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역시 민법 7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민법 750조 불법행위에서는 어떻게 불법행위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냐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중요한 규정에 대해서는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그 의미를 또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고의와 과실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고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 고의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려는 것을 알면서 감히 어떠한 행위를 하는 심리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렇게 어떤 행동을 했다. 그러면 결과 발생이 일반적이고 이렇게 반드시 그렇게 발생이 된다라는 걸 아는데 감히 내가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건 이제 고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실이라는 의미는 뭐냐? 과실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 심리 상태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구조 정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구조 정비에 대해서 기존에 이미 공부를 하셔서 혹시 이제 자동차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자동차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강의는 일단 자동차를 처음 접하시는 분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강의를 해 나가는데 중간중간 어떤 새로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동차를 전공하신 분들도 사실은 처음 듣는 말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시스템이나 장치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셨던 분들도 별도로 정리해서 공부하시는 거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이제 자동차의 정의와 구성 요소 부분에서 자동차 개요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에 대해서 어디서 정의를 하고 있냐면 사실은 자동차 관리법이나 또 도로운송 차량법, 그다음에 한국공업규격에서 자동차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동차라 하면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차체에 설치된 기관, 설치되어 있는 기관이나 원동기의 동력을 이용을 해서 레일이나 또는 가선에 의하지 않고 도로 위를 자유로이 주행할 수 있도록 주행하는 또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을 우리가 자동차라고 정의를 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의를 내릴 때 기관의 동력을, 원동기의 동력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자동차들을 보면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엔진, 기관에서의 동력을 이용하는 자동차들이 있는가 하면 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또는 전기 자동차, 그 다음에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또는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즉 엔진이 없다 이거죠. 그런 차들 때문에 또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냐면 단서 조항으로서 여기서 얘기하는 원동기라는 것은 자동차의 구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내연기관이나 전동기, 발전기를 얘기하는 거죠. 전동기 등과 같이 동력 발생 장치는 다 원동기라 칭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관의 원동기가 아닌 전기 자동차나 수소 전기차나 또는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라고 칭하는데 그런 자동차들은 원동기 엔진이 없는데 근데 자동차 정의를 이렇게 내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원동기라는 것은 전동기도 포함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정의를 그 정도 내용에서 이해를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자동차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동차는 크게 봐서 어떤 그 셰시하고 바디하고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합니다. 셰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주행하는 데 필요한 장치는 다 셰시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엔진, 뭐 조향 장치, 뭐 현가 장치, 무슨 뭐 제동 장치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다 셰시에 들어가는 것이고 셰시를 제외한 나머지 소위 얘기하는 자동차의 어떤 그 껍데기 이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전부 다 우리가 바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죠? 바디라고. 자, 그래서 바디는 운전자와 승객을 태우거나 또 화물을 적재하기 위한 장치로서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디에 대한 구성은 우리가 좀 한번 세부적으로 다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바디는 말 그대로 자동차의 외장이나 골격에 상당하는 부분을 의미하는데 다시 바디는 세 분류를 하면 크게 봐서 엔진실, 그 다음에 그 승객실, 차실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승객실, 그 다음에 이제 트렁크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요 부분이 결국은 엔진실이 되는 것이고 요 가운데 여기 사람이 타는 요 부분을 우리가 승객실이라고 얘기하고 뒤에 화물을 싣는 부분을 트렁크실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제 자주 이제 얘기가 되겠지만 어떻든 자동차를 제작을 할 때 충격이 앞부분과 뒷부분에서 이렇게 가해졌을 때 앞부분과 뒷부분에서 충격이 가해졌을 때 이 앞부분에 충격이 가해지면 이 엔진실
엔진룸에서 모든 충격을 다 흡수해야 되고, 뒤에서 충격이 가해졌을 때 뒤 트렁크실에서 뒤에서 오는 모든 충격을 다 흡수해야 된다 이거죠. 절대 이 승객실 안에는 충격이 전달되어서는 안 된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만나 뵈서 반갑고요.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보험 업계에 계신 분들도 계시겠고, 또 학생이나 일반인들도 계실 건데, 이번 과정은 이제 문제풀이니까 가급적 쉽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금 사전에 이론적인 공부를 좀 하시고 듣는 편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그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를 공부하게 되면 처음에는 불법행위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교통사고와 관련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나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좀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약관 해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물배상, 또 자기 차량 손해, 그 약관 해설 부분, 즉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이 언제 발생이 되는지, 그 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각각 좀 살펴볼 것이고, 그 부분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금 지급 기준이 되겠죠.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한 사항들 역시 대물배상과 자기 차량 손해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게 끝나면 당연히 이제 손해산정이 끝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행하게 되는 과실 비율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끝나면 이제 사고 해석, 손상 진단, 또 보건수리 기법, 견적 기법 이렇게 갈 건데, 주요 사고, 그러니까 사고 해석이나 손상 진단, 보건수리 기법, 그 다음에 견적 기법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됐었어요. 자주 출제가 되면 물론이고, 출제되는 어떤 비율, 그러니까 문제의 어떤 비중도를 볼 때도, MS죠. 마켓시어 측면에서 볼 때도, 한 30% 내지 40%, 많을 때는 60%까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최근에는 이쪽 부분에서 그런 출제되는 빈도가 많이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추려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첫 시간인데, 먼저 대물배상에 있어서 우리 약관 해설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약관 해설 부분이 될 건데, 그동안의 기출 문제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2018년도에 소멸시효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출제된 지 3년 이내의 것은 가급적 출제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우리가 이번에는 소멸시효와 관련돼서는 스킵을 하고 넘어가셔도 문제가 없다. 즉 쉽게 얘기하면 다시 금년도에 소멸시효 문제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16년도에 자동차 보험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 피해자, 그 다음에 보험회사, 보험자죠. 보험회사의 책임관계를 설명을 하고,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청구하는 행위가 되는 법률 근거, 요건, 청구 절차, 즉 손해배상 청구권자의 보험금 직접 청구권에 관한 문제였었어요. 그게 2016년도에 나왔었는데, 자, 요런 형태의 문제가 다시 또 나오기는 좀 쉽지 않다, 희박하다. 한 번 이벤트로 끝난다, 이렇게 보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좀 나름대로 이제 그 차량레벨 쪽에 응용 문제가 없다, 이런 이슈가 좀 많다 보니까 언제냐면 2015년도에 나름대로 좀 응용한 문제가 나왔었죠. 응용 문제. 그래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시동을 켜고 정차 중에 엔진이 과열돼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거죠. 그래서 차량이 전소가 되었고, 화염에 의해서 주차장 내부 시설에 연소 손해가 발생이 됐는데, 화재 당시에 주차장 내부에 있는 소방 설비 스프링클러가 고장이 났어. 그래서 손해가 확대되었을 때 그때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서술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문제였었어요. 왜냐하면 자, 대물배상이죠. 차량이 전소가 돼서 화염에 의해서 주차장 내부 시설에 연소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우리가 대물배상에서 이야기하는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자, 여러분하고 같이 자동차 구조 정비 부분에 대해서 예상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시간인데 우리가 지난해 나왔던 문제를 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올해 어떻게 시험을 준비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먼저 작년도에 자동차 구조 및 정비 이론 실무 부분에서 첫 번째 문제가 가솔린 엔진에서 연료 탱크 내 증발가스 누출 감시 장치의 구성 부품을 나열을 하고 연료 증발가스 누출 감시 원리, 고장 판정 방법을 서술하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고 저부터도 이의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손해사정사들이 예를 들어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갖고 시험에 문제를 내는 것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건데, 이거는 정말 고장 판정 방법, 벌써 이미 이건 정비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문제에 있어서의 문제는 어떤 책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답이. 여기 출제자가 묻는 답이 어떤 책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다 뒤지다 보니까 구글 사이트에 이 문제와 여기에 달려있는 답안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혹여 싶어서 제가 제3자를 통해서 내가 확인한 어떤 그런 정답의 내용이 그 출제자가 정답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하고 일치가 하는지를 좀 확인을 해봤더니 일치가 되더라고요. 너무나 사실 문제가 좀 많은 거고,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 한편 이해가 되는 점은 있어요. 급작스럽게 출제위원이 내일까지 만약에 입소를 출제위원들 다 어디로 모여라 이렇게 됐으면 오늘 저녁 때 출제위원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무슨 사건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누군가가 급하게 들어갔겠죠. 들어간 사람이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굳이 이렇게 안 하고,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해사정사들이 알아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출제를 하더라도 사실은 자동차 구조 정비가 점수가 부족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과목인데, 더더구나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20점짜리로 되다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한편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린다면, 작년에 시험을 봤는데 안 됐던 분들은 정말 그야말로 운이 안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자기가 실력이 안 좋다라기보다도 너무나 운이 안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오히려 좀 편하고 좀 바른 판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니까, 너무 낙심하시지 마시고 금년도에 좋은 문제 만나서 잘 풀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같이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전기 자동차에서 아래 제시된 주요 부품으로 완속 충전의 과정이죠. 그 다음에 방전 과정 순서를 나열을 하고 각 부품의 역할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단, 모터는 교류 모터를 사용한다. 그래가지고 AC, 교류 모터죠. 교류 모터. 그 다음에 구동축, 바퀴, 감속기, 변속기 역할을 하는 감속기. 그 다음에 OBCM, 온보드 차저 모듈인데 OBCM. 그 다음에 PDU라고 해서 파워 디스트리뷰션 유닛이 있어요. 전기자동차에서. 이런 부분. 그다음 대용량 배터리. 요건 DC죠. DC, 직류를 사용하는 배터리. 그 다음에 인버터, 외부 전원에서 이제 충전시키려면 외부 전원을 연결해야 되니까, 자, 이 문제가 나오고 같이 이거 3번까지 같이 얘기를 할게요. 3번에 연료전지 자동차의 FCEV, 그러면 Fuel Cell Electric Vehicle이에요. 그러니까 연료 전지 전기 자동차 이런 뜻이죠. 이제 그 연료전지 자동차의 스택이라는 게 있는데, 스택의 구성과 전기가 생성되는 원리를
서술하죠. 이 스택이 이제 이 안에서 스택이라는 그 부품 안에서 뭐라 그럴까 그 전기가 생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스택이라는 곳에 그 물을 공급해주고 물이 아니라 공기를 공급해주는 거지. 공기를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수소 탱크에서 수소를 공급해줘요. 그러면 공기하고 수소하고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생성돼 나오는 게 하나는 전기, 그리고 남는 게 물이에요. 물은 바깥으로 배출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생성되는 전기는 이제 전기 자동차와 똑같은 원리를 사용하는 그런 겁니다.